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젯밤 늦게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00여 곳을 태웠습니다. 상인들은 건물 전체에 전기줄이 마구 뒤엉켜 있어 언젠가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왔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오늘 화재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 또 다른 화재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두고 한 차례 충돌이 있었죠. 그런 탓에 만남 자체가 화제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은 과연 오늘의 만남으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걸까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이란 거겠죠.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덜이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2대 총선 화재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 국민의힘 임종득 예비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새롬입니다. 자, 김새롬의 세상맘사,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세상맘사. 지난주에는 엄마의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마음을 좀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물입니다. 네. 오늘 참 내용이 많아 다 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대한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과제로 치산과 치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치산과 치수. 네, 그만큼 물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물과 관련된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낙동강 유역을 둘러싸서 경북과 대구, 경남, 부산이 셈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랑 댐 지역 수리권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싶습니다. 네. 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물 고속도로를 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미시와 치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자 그럴 거면 차라리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다가 대구 시민에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치수원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대구시는 그동안 구미에서 치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식수원을 공급받아 왔었는데 수질 문제로 오랫동안 치수원 이전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치수원의 이전 위치와 비용, 뭐 조건 등을 두고 쉽게 말하면 밀당을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다이렉트로 중간 유통 없애고 원산지인 안동과 거래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 사업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안동댐 직하류 즉 용상 치수원에서
구간에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110km 구간에 도수관로를 매립하고 연결해서 하루에 63만 5천 톤을 공급받겠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상취조원, 안동에 있는 용상취조원에서 대구 달성군으로 바로 110km의 도수관로를 매립하고 물을 공급하겠다. 대구로. 네. 예, 그 사업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화끈하게 다이렉트로 우리 물 고속도로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권기창 안동시장도 지금 동의한 상태고요. 네, 적극 추진하는 동의했죠. 상태고 전체적으로 안동시 의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에 찬성, 반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이게 사업 내용은 들어서 정말 간단하지만은 절차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풀어낸 숙제가 너무 많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와 의회와 그리고 대구랑 또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각 그 군과 53개 시군구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함께 풀어야 될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간 프로젝트로 보자 좀 이런 좀 시각을 좀 많이 띄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안동시 의회에서는 뭐 정확한 입장, 뭐 찬성, 반대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반대 의견이 조금 강합니다. 현재 반대가 좀 상황에서는. 강한. 현재는 그렇다. 네. 예. 그 추진 절차가 뭐 간단치 않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까? 네, 뭐 단순한 뭐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예. 돈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대구시가 의뢰한 검토 용역에 따르면 1조 543억 원이 필요합니다. 1조 원 넘게. 네, 예.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대구시는 환경부에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 중에 도수관로가 1조가 육박한데 이 도수관로는 3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 110km 구간의 도수관로를 네. 30년마다 또 교체를 해야 네. 된다. 이 환경부 검증 과정이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국가 물 관련 수개년 그 사업 5년 중장기 계획도 또 바꿔야 되고 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있지요. 예. 그리고 뭐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관도 있는데 조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 부분도. 예. 대구시는 안동시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뭐 협력금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뭐 조건도 지금 뭐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낙동강 건역에 3개 강력시와 53개 시군구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동댐 그 상류부터 해서 쭉 대구까지. 그렇죠. 대구까지만 해서 3개 광역시, 53개 시군구가 연관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물이 그냥 그렇게 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네, 생활용수 부족 문제와 하류 지역의 하천수 부족이라든지 도수관로를 통과하는 지역 보상 문제를 비롯해서 관련 지자체의 반응과 대응 등이 걸림돌이 될 부분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라서 이게 1, 2년 내로 되기는 좀 힘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예상하기에 뭐 안동시나 대구시에서 예상하는 뭐 언제 준공, 언제부터 보내겠다 뭐 그런 큰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전혀 아직 없는데요. 전혀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인데 뭐 향후 한 10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 저희들 안에서는 이제 공무원분들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길게 보고 시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도 보면 우리 안동의 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지만 안동에서 수리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안동에는 안동댐만 아니고 또 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맛댐. 그렇죠. 이맛댐이죠. 이맛댐을 통해 포항으로 물을 흘러보내고 있는데 수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나 다른 지역을 보면 이 수리권 문제로 물을 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분쟁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물값에 제대로 쳐주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실 좀 뉴스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현재 매일 4만 3천 톤을 영천 도수로를 통해 포항 산단까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안동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권기창 시장님이 서우면 공감 소통의 날에 참석하여서 이 부분을 돈으로 요구했었으면은 수천억을 안동시에 세수로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협의한 협의서에서 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난 과거가
안타까움을 시장님도 저랑 똑같이 느끼는구나라고 예, 생각할 예.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라도 좀 뭐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포항시가 지금 계속 이제 작년 말 올해 보면은 뭐 공장을 더 늘리겠습니다. 산단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 네, 포항시는 산단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물을 안동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 이때 안동시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리권을 꼭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풀어서 좀 제한을 할 수 있다면은 안동시에서 이마댐 영천 도수로를 통해 흘러가는 물에 대한 수리권을 요구하면서 플러스로 안동에는 대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SK. 네, 맞습니다. SK 백신센터. 예. 그런데 포항 산단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백신센터 관련해서 산업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 안동시에서 물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는 좀 잘못됐지만 포항을 위해 우리가 주는데 백신센터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연구된 과제는 안동시로 밀어달라고 국가로 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일 이마댐에서 포항으로 4만 3천 톤의 물을 그냥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근데 앞으로 이제 포항 산단 규모도 이제 점점 확장되고 그러면 물을 더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뭐 협의서 같은 걸 써야 되겠죠? 물을 네, 더 추가로. 많이 주게 되면. 네, 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이제 수리권을 좀 주장하자.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주자. 네.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또 네. 백신센터 관련해서는 포항 너네 이제 여기 욕심 부리지 말고 안동으로 좀 밀어줘라. 네. 백신센터는. 네, 제 뭐 안동시 의원으로서의 네, 뭐 네.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김세령 의원이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에서. 예. 네. 자, 안동시의 물 관련 현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반값 수돗물 공약 아니겠습니까? 권기장 시장의 네. 이 공약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되기도 했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정확하게 반값 수돗물 조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 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부결된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말이란 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너무 자극적인 말로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예. 가정용 상수도에 향한 하나여서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값 수돗물 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왜 의회에서 이걸 왜 반대하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반값 수돗물이 사실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지금도 반값 네. 수돗물이에요? 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1,559원이거든요. 예. 근데 안동시에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747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미 네. 그 권기창 시장 들어오기 전에도? 네. 근데 왜 반값 수돗물 이걸 왜 공약을 했을까요? 이미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님과 좀 더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9%를 지금 안동시에서 시민분들이 내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100원이라면 수돗물 그렇죠. 값이 100원이면 47원만 내고 그렇죠. 있다, 현재. 그리고 예. 하수도 요금은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10.3%입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원래 100원인데 비용이 100원인데 10원만 내고 있다. 그렇죠. 하수도는? 지금 안동시의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우 저렴하게 공급 중인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때요? 현저히 낮죠.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으니까요, 금액이. 그래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고사항으로 계속 수돗물 요금을 올리라고 계속 그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안동시만 낮은 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다 좀 낮은 수준이군요. 네, 다른 지자체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예. 그 반값 수돗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수도 사업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만성적인 적자에 적자를 더하겠다라는 방식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 수도 사업 재정 구조 개선으로 수도 행정의 그동안의 노력이 무력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도 24
4억 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회와 그 공무원분들과 우리 안동시가 함께 협력해서 그래도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다자녀 가구 등에는 지원폭을 좀 늘리자 해서 13억을 더 추가해서 또 지원은 또 하고요. 예. 또 하고 반값 수돗물은 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미 실행 중인 반값 수돗물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 이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자, 이 반값 수돗물 제한의 실체가 뭔가요? 실체라 하면은 처음에 반값으로 하면은 현실화율이 이제 하면은 한 25억 정도로 11호 편성을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지니까 30%로 이제 삭감하는 걸로 조례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50% 안이 이제 30%만 깎아주자 이걸로 네. 바뀐 거고요. 이게 뭐 급수 수익 감액안이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말을 하면은 수도요금 생산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거나 급수 수입을 늘려서 30%를 제시한 게 아니라 시비에서 공기업 결손 금액을 충당해 주겠다. 뭐 이런 요구인 겁니다. 어차피 그 시민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안동시의회 입장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뭐 결국 이렇게 반값 수돗물 공약 이거는 이제 상수도 사업의 악순환만 가져오는 거다. 시민 부담만 늘리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근데 공기업 독립채산 상수도 사업의 악순환은 곧 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48억 9,2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올해는 28억의 결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손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안동시의 의지보다는 사실 행안부라든지 경상북도의 요구가 좀 더 큰 부분이거든요. 결손액을 11호 편성하자고 하는 거는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사실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미사억으로 가리려고 해도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최하입니다. 예, 전국 17개 강력지자체 중에서 17위 최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현실화율로 옮겨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계속적으로 2020년부터 올리던 중에 반값 논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 행정의 현 방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행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수돗물 논쟁, 반값 수돗물 논쟁은 소모적인 말싸움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물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할 얘기가 또 많다고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양두구육.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준석 양머리를 대표. 네,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걸 이제 일컫는 거죠. 예. 이제 빈공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싸게 생산해서 빚지고 공급하는 반값이 아니라 수도 행정의 혁신, 원가 절감, 운영 관리 효율화로 수도 요금 생산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추어서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반값 수돗물 공약 이행이 좀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간절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도 의회도 기다리고 있으니 잘 이루어질 고심해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물론이고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물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화제의 예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울진 선거구 국민의힘 임종덕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임종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임종덕 예비 후보께서는 육군 17사단장을 지내셨고 합참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군인 출신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내셨는데 혹시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 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종덕입니다.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회자께서 예. 제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산면 조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이 되었고 38년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부연해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예. 여러분들 K방산 해가지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예. 그와 관련된 그 방산 수출의 컨트롤 타워를 제가 하면서 K방산의 그 붐을 일으켰던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왜 폴란드로 전차 수출 많이 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일을 하셨고, 또 공교롭게 박근혜, 윤석열 두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두 분을 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뭐 두 분의 어디서 근무하실 때가 더 행복하셨나요? 다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촛불이 타올랐고 아하. 또 탄핵으로 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초기 단계에 제가 들어가서 예. 의욕적으로
국방 안보와 관련된 정책 전략을 기획하고 또 성과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예.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현 정부에서 하셨네. 국가안보실 하면 그 안보실장이 있고 그 밑에 1차장, 2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차장은 이제 외교 쪽을 담당을 하고요. 2차장 외교. 제가 했던 2차장은 이제 국방, 안보 이쪽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차장이 외교 쪽이고 네네. 2차장이 이제 국방 안보 쪽. 네네. 그야말로 이제 오랜 기간 군인이셨고 또 국가 안보 전문가신데 자, 최근에 이 북한이 연일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네, 전에 그렇습니다. 또 서해상에 또 포사격도 많이 했고. 네네. 자, 요즘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예, 최근에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도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분위기를 좀 고조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의도들이 보이는데 국민들은 절대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짜 뉴스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제 취임 이후부터 대북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게 좀 바람직하게 보시는지 아니면 또 한쪽 편에서 반대 진영에서 이게 긴장 완화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론자들은 왜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님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하는 그 대북 정책의 스탠스는 지금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주무참으로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북한에 도발이 있다면은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막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 대응 후 보고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임종득 후보님 이제 영주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에 학교는 언제까지 다니셨어요? 영주에서? 제가 이제 영주 이산 조골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영주에서 나왔고요. 그때 추억들이 사실 1970년대 중후반 이때가 이제 제가 고향에 있을 때인데 그 추억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붐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70년대. 그때 저희 고향은 전기도 안 들어왔고 초가지움에 있었고 또 도로도 확장이 안 돼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이슬이 그냥 교복을 다 적시는 그러한 시골이었습니다. 한 몇 분 정도나 걸렸어요 학교까지? 한 시간? 학교까지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 되는 거예요. 25리면? 걸어 다니기는 어려운 거리여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나중에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또 자취를 했었습니다. 영주에서.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전 추억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영주가 인구가 좀 많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그렇죠. 점점 저희가 줄어서.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은 영주가 한 18만 정도가 됐죠. 지금의 거의 2배 정도의 인구였고요. 여기는 사회체계도 나오듯이 교통의 중심 도시, 철도가 4개의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크로스되는 그런 도시였고 많은 인구들이 있어서 경제적 활력이 아주 높았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참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이 지방 소멸 문제. 그렇죠. 이거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자,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출마 결심하시게 된 배경 여쭤볼게요. 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정치적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2가지 측면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치적 상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관을 했고 부임 후에 이제 촛불 그다음에 탄핵 문재인 정부의 출범
그것이 이제 제 군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당시에 국방 관련해서 역할을 좀 이야기해 오셔서 캠프에 가담을 했었고 또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안보 2차장으로서 대통령을 모셨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바뀌었는데 국회가 여수야대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차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향인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의 그 경제활동의 침체라든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4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 그다음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무너져가는 고향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로 출마를 하셨다라는 거고, 뭐 우리 지역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서 당 공천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 지금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형수 현 의원도 맞습니다. 있고 또 네. 우병우 전 수석 출마도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런데 그래요? 예. 공천은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지난 16일 날 총선의 새로운 공천 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천 룰은 그 시스템 공천으로서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과 상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걸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천 결과는 뭐 제가 지금 상태에서 감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제 생각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다 되세요. 자, 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북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실은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고향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고향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 해주시죠. 예. 지금껏 귀 기울여진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출근길에도 인사하고 많은 분들을 찾아뵈면서 고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크게 열고 지역민들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행동력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걱정거리 저 임종덕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겨울인지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 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국민의힘 임종득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세계 250명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자신들처럼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부유세 논란 오늘 얘기 나눠보죠.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라라는 얘기인데, 자, 좀 신선한 생각도 들고요. 전후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지난 19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2024가 폐막하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250명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 슈퍼리치들. 여기서 슈퍼리치는 그냥 돈 많다, 부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 제목의 서한은 자랑스러운 지불, proud to pay라고 합니다. 예. 이 서한에는 디즈니 상속자인 에비게일 디즈니와 록펠러 가문의 말레리 록펠러, 헐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사이먼 페그, 배우 브라이언 쿡스 등 17개 나라의 갑부들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서한에서 자신들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불평등은 전환점,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고 경제적 및 사회적, 생태적 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부유한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않고 자녀들을 부족하게 만들지도 않고 자신들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이렇게 그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공동의 민주주의적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요청해온 간단한 질문, 즉 막대한 부에 언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이 없어서 더 놀랬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군요. 세금 많이 그렇죠. 거두라고. 작년 이맘때에도 슈퍼리치 205명, 그때 205명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250명이었는데 250명. 예. 이 유사한 내용의 공개 사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까지 포함 3년에서 이런 공개 사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더 놀랐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뭐 저희 같은 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생각이고 고마운 일이네요. 이런 게 그 슈퍼 리치들이 자기들 세금 좀 많이 걷어가라. 근데 또 뭐 다 뭐 100%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좀 뭐 앞으로 뭐 이루어질까요? 이런 게? 그 각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 브라이언 쿡스는 억만장자들은 박대한 부를 휘두르면서 정치 권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세계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끔찍할 것이다. 양극화 해결하자는 이야기고요. 예. 그 에비게일 디즈니도 자신 낸 성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대중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포퓰리즘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들의 이 막대한 부에 세금을 부과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긴 재산이 뭐 10억, 20억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1000억, 2000억, 뭐 수조 원 이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세금 몇 억씩 더 걷는 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있으나마나. 자, 어쨌든 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슈퍼 리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요? 예, 국제 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 15일 날 다보스 포럼 개막에 맞춰서 불평등 주식회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약 3년간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이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사상 최초의 조만장자,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탄생하겠지만 빈곤은 수백 년 동안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이 슈퍼리치들의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라는 주장을 담은 공개 서한과 함께 그 슈퍼리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것을 공개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사람들 다수가 자기 재산에 대한 증세,
세금 부과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얼마나 나왔어요? 응답자의 74%가 자신들에게 생활 이 세금을 부과하면 생활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74%면. 예. 응답자의 58%는 1천만 달러, 우리 돈은 한 134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 대한 2% 부유세 도입을 지지한다. 또 응답자의 54%는 과도한 부의 집중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설문조사를 의뢰한 단체입니다. 이게 미국의 진보적인 부호단체, 시민단체인데 돈이 많아요. 애국적 백만장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시민단체에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주요 20개 나라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더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세금 많이 낼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부유세, 예, 부유세를 도입하자. 한 2% 정도 재산 보유. 그러니까 뭐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한 2억 정도 부유세를 내자 뭐 이런 거군요. 참 뭐 문화가 다른 건지 참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런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애국적 백만장자요? 이 시민단체가? 예,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시민단체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자산 500만 달러 이상의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기 회장은 자산운용업체 블랙록 임원 출신 모리스 펄이라는 사람인데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업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업체거든요. 이게 2010년에 공화당 정부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발해서 발족을 했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의 을 지지하는 형태, 증세를 지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전에 시위도 했었대요. 2021년 5월 17일 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집 뭐 앞에서 막 또는 이제 막 이렇게 워싱턴 DC 곳곳에서 이동식 광고판을 통해 시위를 벌였다는데 이 5월 17일이 미국 납세 신고 마감일이랍니다. 예, 베이조스 CEO 집 앞에서 헛소리는 그만하고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하라 막 이렇게 광고판 내보이고요. 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베이조스 하면은 아마존 CEO. 그러니까 뭐 이들의 그 시위 형태는 어떨까 좀 궁금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위한다 그러면 뭐 피켓팅도 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이 시민단체는 가난하잖아요. 보통. 여긴 전 돈이 많으니까. 광고 차량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선거 때 유세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등장해요. 이제 그 유세차에다가 딱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그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막 웃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Text me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세금 물려봐 하면서 막 웃는 이렇게 조롱하는 거를 이렇게 딱 그 광고판으로 이제 광고 차량이 등장합니다. 이 차량들이 워싱턴 정가 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라든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뉴욕 자택이라든지 베이조스 뉴욕 자택이라 이런데 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호텔 앞 뭐 이런 데다가 딱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딱 보이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부자들의 시위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뭐 제프 베이조스나 이 테슬라 이름이 뭐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유세 도입에 좀 반대하는 인물들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보니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런 시위가 이제 2021년에 이루어졌고 지금 3년째 되고 있다. 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서한 공개를 통해서 부유세를 주장했다는 건데 이 부유세라는 거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인데 논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한테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 맞추자. 이게 이제 얼핏
간단하고 좋은 얘기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이게 끝도 없이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진보와 보수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이게 시초는 19세기에 그 활기치던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 또는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나왔던 뉴딜 정책 여기가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폭주 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또 서유럽에서 뭐 양극화로 인해서 파시즘, 나치즘 등장했을 때 사회 불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주 큰 대가를 치르면서 학습한 뒤 복지국가 지향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부유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한국판 법비세를 목표로 해서 소득 3억 원 초과분을 신설했었거든요. 근데 기억나요. 이게 증가된 세율이 35%에서 38%로 겨우 3%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당장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 이게 최고가 38%였나요? 네. 저는 한 42%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유세 설명을 해 주셨고, 뭐 기존에 사치세라고 해서 뭐 모피, 보성, 뭐 요트 별장 이런 데 부과하는 그런 세금도 있었고.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돌아봐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상속세 완화라든지 뭐 금투세 폐지, 뭐 각종 부동산 세금 인하, 법인세 인하 이런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계신 민생토론회에서 쉽게 해서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이러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우리 중산층들의 서민 피해준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상속세 완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궤변이다. 이게 왜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야당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완화 이야기했었고요. 연초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했었고, 지난 11일 날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얘기했다가 17일 날 상속세 완화까지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 이렇다면서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뭐 정의당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만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태훈 대통령실의 정치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 같은 이런 이제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합의해 주실 정도의 수준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완화가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아마 이게 이번 총선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속세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투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